국정원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실을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의 성실이 인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국정원장은 다 수업이 됐더라고 이렇게 일단 네, 검찰의 네 번째 통보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오전 9시 54분에 정확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취재 경쟁이 아주 뜨거웠죠. 예, 아무래도 어제 출석을 하려고 했다가 출석에 불응하고 오늘 출석을 해서 더 높기를 품은 기자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기자가 지금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취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실 어제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이제 뭐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경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은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취재진들의 그런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황성준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뭐 이제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핑계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늘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는 내가 더 이상 피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뭐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엔 좀 버티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했을 건데요.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좋은데 이게 계속됐을 경우에 그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데스크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도 최경환 의원 제가 봤던 얼굴 중에서 가장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래요?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비를 맞은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분들 뭐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대략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국정원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지금 1억 원을 뇌물 성격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최경환 의원을요, 열심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인물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그 말 그대로 이거더라고요. 꽃길만 걷던 진박 감별사. 200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7대 총선에서 경북 청산에서 지역구에 이제 당선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17대 총선 2004년에서. 그때부터 17, 18, 19, 20 지금 계속 4선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2007년도에 그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종합상황실장을 하면서 캠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무렵 2007년 전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또 올라갑니다. 2009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오타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경환 의원이 장관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2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임이 두터웠다는 얘기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자, 또 한 단계 올라.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다음 화면 보시죠. 또 올라갑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맡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 1억 원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요. 한번 화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임명장을 주는 모습인데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의원을 총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최경환 의원 총리시키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이미 검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선수를 교체하게 되면 검증 작업이나 이런 게 너무 어려워요. 대통령님 이번에는 그냥 가시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최경환 의원이 아니라 황교안 당시 총리를 앉힐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정치데스크 취재 결과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머릿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장은 황교안 총리한테 주면서 최경환 의원이 자리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화면 볼까요? 자, 지금 2017년 현재 최경환 의원이 승승장구하던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땀을 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자, 보면 이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어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경환 의원, 글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질지 검찰 조사 결과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황성균 의원께 질문 드릴까요? 황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느 정도 장관까지 간 데는 뭐 본인의 실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행정고시 되고 그다음에 엘리트 관료로서 성장을 쭉 해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 바로 과외 선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경제 과외 선생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본인이 정치는 알아도 경제는 좀 잘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경제 과외를 받습니다. 그때 과외를 해주신 분들이 바로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입력을 시키고 또 나중에 중용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경환 지금 의원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뭐 욕하시는 분도 있고 칭찬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성격이 성실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인간관계가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해갖고 적을 좀 나중에 이제 와서 이제 정치 본격적으로 발을 들으면서 적도 많이 생겼지만 정통 관료 시절에 보면 적을 안 만드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을 했고 특히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대처할 제2인자를 만드는 걸 좀 싫어하셨는데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전할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 뭐 이런 요소가 다 결합되면서 굉장히 신임을 해서 실질적으로 친박의 어떤 뭐 좌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MB정부에서 장관도 맡았고요. 예. 자, 잘 나가던 최경환 의원, 검찰청사에서 이제 어떻게 마지막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낼지 좀 사실 뭐 서울중앙지검 하면 원래도 그러니까요. 굵직한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네, 서울중앙지검의 외경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하나하나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진행 중인 수사가 뭐 기억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습니다. 층별로 좀 보시면요. 전체가 15층인데 6층에서는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층은 9층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14층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인데요. 세월호 사고 당시에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현재 수사를 하고 있고요. 10층에서는 또 전직 대통령이 등장을 하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까지 있는데 다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BBK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제가 숫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적폐 수사 현황인데요. 아이고. 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145일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만 해도 19건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30개 부서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11개 부서가 수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사 87명, 중앙지검 검사가 뭐 200명이 넘는데 그 가운데 35% 정도가 적폐 수사에 올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적폐 청산 수사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올해 안에 전 정권 적폐 수사 주요 수사는 모두 마무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서운했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온도차를 좀 보였는데요.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가 약간의 어떤 갈등,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사실 취임 당시부터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그 임명장을 수여받을 당시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런 한시를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읊었었는데요. 네. 아그네 밝기를 바라는데 농부는 비 오기를 바라고 뽕잎을 따는 안악내는 흐린 하늘을 바란다. 뭔가 이제 손발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노너 별제라는 이제 대만 학자의 그 한시 중에 한 구절이었는데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견을 표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당시에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큰일 하시는데 좀 힘드시겠다 이런 덕담이었다고 해명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고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군요. 자, 황성준 의원께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무일 총장은 올해 안에 적폐 수사를 끝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청와대는 아닙니다. 올해 안에 끝내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사실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게 180도 다른 입장인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문 총장이 대통령과 약간 이제 어긋나는 발언한 거 이번은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인생이다 뭐 이런 말씀도 했죠. 예. 근데 이제 문 총장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균형을 맞추는데 힘들 겁니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 이번 수사에 대해 피로감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뭐 방금 노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중앙검사의 30%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고 저게 거의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에서 이게 또 밖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렇지만 또 이제 더 반대쪽에서는 지금 당장 또 적폐 수사를 갖다가 딱 여기서 그냥 무조건 덮을 거냐. 이제 여기서 이제 균형을 아마 잡으려고 노력하실 걸로 보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이런 적폐 문제를 갖다가 제도 개선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강병규 기자 어떻습니까? 이 적폐 수사의 가장 정점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내 피의자로 소환돼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이제 이 수사의 관건인데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대답이 상당히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 총장이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면서 상당히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애매하게 들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치 보복이다 하는 그런 정치권의 그런 비난 때문에 조금은 좀 말을 사리거나 신중한 분위기를 좀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적폐 수사와 관련된 논란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총장의 입장도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저희가 오늘 또 열심히 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많은 취재인들이 관심을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여기자가 지금 미끄러져 넘어질 정도로 상당히 취재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사실 어제 기자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추위에 이제 뭐 떨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심경으로 좀 더 이렇게 많이 관심이 집중됐던 것 같은데 이제 최경환 의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취재진들의 그런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황성준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뭐 이제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좀 뭔가 이렇게 핑계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오늘 저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는 내가 더 이상 피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뭐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제 맨 처음에 좀 버티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갖다가 부각시키려고 했을 건데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신임이 두터웠다는 얘기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자, 또 한 단계 올라. 2012년 박근혜 당시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았고요.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되죠. 다음 화면 보시죠. 또 올라갑니다. 2014년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맡았는데 지금 이 시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점에 1억 원을 받은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이고요. 한번 화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한테 임명장을 주는 모습인데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아니라 최경환 의원을 총리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최경환 의원 총리시키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모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총리 국정원 예산 편의 대가로 특활비 수수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먼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있게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검찰
수사의 성실을 인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혐의 인정 안 하신다는 겁니까? 검찰 수사의 성실이 인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지금 국정원장은 다 수업이 됐더라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보니까 네, 검찰의 네 번째 통보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오늘 오전 9시 54분에 정확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강병규 기자, 네. 오늘 뭐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 취재 경쟁이 아주 뜨거웠죠. 예, 아무래도 어제 출석을 하려고 했다가 출석에 불응하고 오늘 출석을 해서 더 예. 도끼를 품은 되죠. 그때부터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17대 총선 2004년에서 그때부터 17, 18, 19, 20 지금 계속 4선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2007년도에 그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는데 그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 종합 상황실장을 하면서 캠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무렵 2007년 전부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음 화면 또 올라갑니다. 2009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 오타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최경환 의원이 장관을 했다는 사실 기억하십니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보시죠.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지식경제부 장관을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2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좋은데 이게 계속됐을 경우에 그 효과는 반감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쯤 됐을 때 이제 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데스크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도 최경환 의원 제가 봤던 얼굴 중에서 가장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그래요? 정치 인생에서 이렇게 큰 고비를 맞은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분들 뭐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대략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국정원으로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지금 1억 원을 뇌물 성격으로 받은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최경환 의원을요. 열심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인물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그 말 그대로 이거더라고요. 꽃길만 걷던 진박 감별사. 2004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17대 총선에서 경북 청산에서 지역구에 이제 당선이